애덤 스미스 경제학의 철학적 의미. 본디 인간이란 그 본성에 가진 무력 때문에 미지의 육지와 해양을 찾을 때와 마찬가지로 위험을 무릅써서라도 새로운 방법과 질서를 찾으려 한다. 마키아벨리의 로마사 농고 서두에 박힌 문장입니다. 삶의 동력은 무력일 수밖에 없다는 진단이자 무력이 없다면 문명은 불가하다는 과격한 주장이죠. 현대 경제학의 창시자 애덤 스미스는 이를 순화시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인간이 스스로 환경을 개선하려는 욕망. 이 욕망을 이해하고 이용하는 학문이 경제학입니다. 탐욕적 무력을 통제하고 조정하는 지식 체계죠. 단지 돈에 대한 공학적 이해가 아닙니다. 경제학의 철학적 의미에 대해 돋봐봅니다. 르네상스 시대엔 이미 무력의 근원을 눈치채고 있었습니다. 예컨대 단테는 신곡에서 문명에 주저한 죄의 길로 음란함, 오만함, 탐욕을 들었습니다. 음란함은 제 내부로 침전하는 가학적 욕망이고, 오만함은 타인을 멋대로 가두려는 폭압적 욕망이며, 탐욕은 모든 것을 다 가지려는 소유 욕망이죠. 이 세 욕망이 문명을 활동시키기에 문명 속에 사는 인간은 필연적으로 이 욕망의 유혹과 마주하죠. 그 매개체는 사물입니다. 유통되는 사물을 상품이라 부르기에 상품은 음란함, 오만함, 탐욕의 실현물인 셈이죠. 무력에 지배하는 자본주의의 그늘을 단테는 13세기에 이미 눈치채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마키아벨리의 말 따나 그 타락의 길을 기꺼이 가려 하죠. 막을 수 없을까? 막을 수 없다면 조정할 방도는 없을까? 애덤 스미스의 국부론은 이러한 문제의식으로부터 시작된 책입니다. 요컨대 음란함, 오만함, 탐욕과 같은 정념의 사회적 순기능을 발굴하고자 했던 것이죠. 스미스는 이기적인 정념이 경제를 성장시켜 가난이라는 복압으로부터 인간을 해방시킬 수 있음을 주장하고 싶었습니다. 이른바 이기심의 도덕이 탄생한 배경이죠. 이를 우리는 자유방임주의라 부릅니다. 그런데 국부론의 어디에도 자유방임이란 말은 없습니다. 날조되었죠. 왜일까? 특정한 부분을 누락시키고자 했던 의도입니다. 무엇을 빼려고 했는가? 스미스는 세계를 정치, 경제, 도덕으로 구분했고, 이는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다고 보았습니다. 정치 문제는 경제 문제이고, 경제 문제는 고 도덕 문제인 셈이죠. 따라서 경제를 경제만의 문제로 보는 입장은 편견이자 탐욕이 지배하는 문명의 세상을 방치하는 술수입니다. 정치, 경제, 도덕은 맞물려 돌아가는 세계의 톱니인 것이죠. 때문에 스미스가 창안한 학문은 경제학이 아니라 정치, 경제, 도덕학입니다. 경제만을 연구하는 학문은 탐욕이 지배하는 사회를 방어할 수 없다고 그는 생각했죠. 이는 마키아벨리의 로마사 농고 1권 제3장 혼민간의 창설과 공국 정치의 완성에 박힌 다음의 주장과 닮았습니다. 국가를 건설하고 국법을 제공하는 자는 무엇보다 먼저 인간은 모두 사악하며 제멋대로 행동할 기회가 있으면 주저없이 그 무도함을 드러내어 사욕을 채우려 한다는 것을 늘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 설령 사악한 마음이 잠시 동안 모습을 드러내지 않더라도 그것은 지금까지의 경험으로는 정체를 알 수 없는 미지의 원인에 의한 것일 뿐, 언젠가 모든 진리의 아버지로 불리는 시간에 의해 교묘하게 모습을 드러내게 마련이다. 인간은 변화를 싫어합니다.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변화해야 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변화는 위대한 것이죠. 체질을 바꾸거나 습관을 바꿔보면 압니다. 변화는 가능하며 변화된 삶은 존재를 보듬도록 주동하죠. 이와 같은 인식이 스미스가 국부론을 쓴 것과 무슨 관계인가? 스미스는 변화가 까다로운 인간에게 변화를 강요하기보다 삶 자체가 변화에 와당해 있다고 타이르고 싶었습니다. 경제처럼 인간의 존재도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 지속적으로 변화되고 있다고 생각했죠. 스미스의 유명한 이 말의 탄생 배경입니다. 우리가 저녁 식사를 기대하는 것은 정육점 주인, 양조장 주인, 빵 굽는 사람의 자비심 때문이 아니라 그들이 이익을 추구하기 때문이다. 무력이라도 최선으로 임하면 삶의 질은 개선될 것이며 사회는 풍요로워집니다. 이 개선된 욕망을 통해 인간은 타락한 삶을 제어할 힘을 얻고 문명의 그늘을 통제할 여분을 생산할 수 있죠. 생활이 풍요로워야 좋은 정치도 가능하고 온전한 도덕도 완성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반드시 상기해야 합니다. 스미스가 창안한 학문은 물질적 풍요를 가속시키는 경제학이 아니라 정치, 경제, 도덕학이었습니다. 왜일까? 정치와 경제가 동등한 입지에 선다면 육체와 정신이 동등한 위치에 설 수 있고, 그 힘으로 변화가 까다로운 인간은 변화를 요구하는 인간으로 변신할 수 있기 때문이죠. 몸과 정신이 같은 대우를 받는다면 몸밖에 없는 노동자의 긍지는 정신을 사루는 사용자의 가치만큼 존중받을 수 있습니다. 스미스가 창안한 경제학은 결코 지배자의 통치 수단을 위한 학문이 아닌 것이죠. 따라서 시장 만능주의나 자유방임주의는 스미스의 사상을 오도해 제 이득을 채우려는 세력들의 날조입니다. 경제 문제를 정치와 완전히 분리시켜야 한다는 우리들의 상식 또한 스미스가 창안한 경제학이 아니죠. 문제는
경제가 아니라 정치, 경제이며 문제는 정신이 아니라 몸과 정신의 동등한 위상입니다. 문명을 이루고 오랜 기간 세계는 정신의 우대와 몸의 학대로 지배 질서를 유지해왔고 같은 이치로 정치인들은 경제를 장악했습니다. 이러한 풍토는 보통 사람들의 차별을 강화하고 신분주의의 명분으로 사용했지요. 스미스가 루이 14세 시대의 경제 질서인 중상주의를 거부하고자 했던 이유입니다. 중상주의는 정치가 경제를 지배하는 체제입니다. 이는 정신이 몸을 압제하는 것과 같은 이치로 문명의 발전을 특권자에게 몰아주는 비도덕적이자 이기적 사회를 주저하죠. 특히 중산주의의 근본이 제도는 보통 사람들을 고단하게 합니다. 금이 많은 국가가 부강한 국가이기에 보호관세를 실행하고 로비와 전쟁으로 돈을 버는 독재 체제가 강화되죠. 이 경직된 체제는 경제를 위축시키고 보통 사람들의 가난을 가속시킵니다. 스미스는 이 차별을 극복하자 경제학을 다듬은 것이죠. 어떤 관점인가? 두 가지 인식 변화에 대한 요구입니다. 첫째, 정치와 경제의 위상은 동등해야 합니다. 경제적 권리가 정치적 권리만큼 중요하고 경제적 책임이 정치적 책임만큼 막중합니다. 둘째, 국부의 원천은 금이 아니라 노동이라는 인식의 전환입니다. 노동자에 대한 차별을 없애야 경제는 진취적으로 돌아가고 정치의 압제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지요. 스미스는 으뜸 산업을 농업에 두었습니다. 둘째가 공업이고 셋째가 무역이죠. 왜인가? 가치의 핵심엔 노동이 있고 노동자를 보호하려면 농업을 육성해야 합니다. 노동자의 실질적 풍요가 국부의 원천이자 문명의 그늘인 무력을 비판적으로 통제할 변화의 밑단인 까닭이죠. 보통 사람들이 변화를 요구하는 기회는 풍요의 생활로부터 시작되니까요. 생활에 쪼들리면 인간은 생각할 수 없습니다. 생존에 자유로울 수 있어야 비판적 시각도 움틀 수 있죠. 재차 강조합니다. 스미스의 경제학은 이윤을 늘리는 투자의 요령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삶을 개선하고 무력의 지배로부터 인간을 구제하는 구체적인 전략입니다. 그가 다음과 같이 주장한 이유죠. 건강하고 빚이 없고 깨끗한 양심을 가진 사람의 행복에 무엇을 더할 수 있을까? 풍요로운 식사와 여유로운 운동으로 건강하고 착취가 없는 경제체제로 빚이 없으며 법 없이도 살 수 있는 양심이 있다면 무력이 지배하는 문명의 세상에도 존재를 일으키는 변화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정치의 무능은 경제를 망가뜨리고 망가진 경제는 비도덕적 사회를 만들죠. 보통 사람인 우리가 한 뼘 더 영민해져야 하는 이유입니다. 정치, 경제, 도덕의 유기적 관계를 눈치채고 정신, 몸, 존재가 총체적으로 활발한 우리들의 일상을 응원하며 안녕. Paper Renaissance